세 번째 강의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사업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창의적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처럼 사업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볼까요?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과정 3강 강의를 맡은 김치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창의적 아이템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업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아이템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내가 하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제 강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우리에겐 유명한 두 인물이 적어놓은 말한 글들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성공하고 나서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통해서 창업을 했다는 것이죠. 에어비앤비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했던 말, 여행자들에게 독특하다는 것은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렴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 이들은 모두 돈 얘기는 하지 않았죠. 어쨌든 성공한 창업자들은 뭔가 자신이 세상을 변하고 싶었다는 꿈을 가졌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창업에 나서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앞서도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다 조금 카테고리화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갑자기 떠오른 이른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창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대박이 나는 경우 혹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만 준비 부족으로 쪽박을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창업하는 경우가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에서 알게 된 혹은 일하면서 얻게 된 자신만의 노하우 혹은 기술이 사업의 미천이 되는 거죠.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창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꼭 기술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도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젊은 청년층에 이런 게 많죠. 열정입니다. 난 창업자가 되겠다는 열정,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하고 비교하면 창업 자산이 정말 부족한,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세 번째, 열정 발산의 기회로 창업에 도전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창업의 발판이 될 기술도 없으니까 불같은 열정으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철저히 하겠습니까? 준비된 도전이 도리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만 이런 세 가지 동기가 무엇이든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다시 말해 소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일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재 소비자들의 뭔가 불편해하는 요소를 해결할 만한 것인가 라는 점이겠죠. 또 내 전문성과 연관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흥미가 있는 분야라면 더 오래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창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창업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배 창업자들의 실패의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사업 단계별 실패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초기에는 보통은 이제 창업 이후 2년간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실패하는 대부분은
손익분기,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 적자 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실패했을 때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부족, 경영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의 실패 또는 아이템 선정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아이템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창업 초기, 이 창업 초기 단계 2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년을 넘기고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확립하는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 수익은 내는데 이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이 수익이 중단됐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보통 사업 기반 단계에서 사업이 실패하는 거죠. 앞서 이제 리더십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영 미숙으로 이어지고요.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 위기가 왔을 때 이 자금 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이 사업 기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기반 단계까지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또 무너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지금의 사업을 잘 유지해야 되는 단계인데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업 확장 전략을 쓰지 못해 이전에 내가 했던 사업 아이템의 트렌드가 마무리가 되고 그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들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4가지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 2가지씩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블록을 보면 경험과 지식은 창업하려는 창업자의 경력과 전공 또는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 아이템의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 아이템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라든지 공부했던 전공과 연결되어 있는 분야라면 이 사업 아이템을 끌어가는데 사업 아이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공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창업 적성은 자신의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 등이 창업 아이템과 어울리느냐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흥미와 맞는 요소일 겁니다. 물론 나의 전공은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사업 아이템이 그런 데에서 나왔다면 사업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사업을 돌파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창업 적성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죠. 내가 하려는 창업 아이템에 구현 가능성이 있는가? 말 그대로 실제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로 개발했을 때 이게 정말 개발될 수 있는 것인가의 현실성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제품으로 그리고 서비스로 실현 가능한가를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수익성 예측, 그러니까 수익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냐 또는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회수율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판 제품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가 그리고 예측 가능한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른바 뭐 마약 김밥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기 있는 김밥을 만든다 하더라도 김밥으로 받을 수 있는 값어치, 이익률은 저희가 사실은 높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김밥의 트렌드가 변한다라고 하면 또 이 트렌드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 투자 회수율, 수익성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를 볼까요? 성장 도입기, 성장기, 쇠퇴기 중 현재 나의 아이템은 어느 사이클에 들어가 있느냐 시장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템이 이미 가득 성장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아이템이라면 사실은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의 이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앞서 제가 김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밥이라는 아이템은 너무나도 오래된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신선할 수는 있지만
그 신선한 아이템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경쟁적인 요소는 강해지고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시장이 일종의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그리고 이게 성장기에 있는 사업이냐. 만약에 AI와 관련된 거라면 시장이 막 성장하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라면 굉장히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투자비가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투자할 자금의 규모, 이게 과연 초기 사업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자금 규모의 적정성도 꼭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내가 조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창업을 고민하신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진 돈은 별로 없고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의 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과연 초기 자금으로서의 적절성이 있느냐? 앞서 AI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AI는 보통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경우에 이 아이템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창업 초기에 내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만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따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 검토나 인허가 관련해서 법률상 문제는 없는가를 따져야 되겠죠. 마지막,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중간중간 단계마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조력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을 지지해주는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 이것도 사업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이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응원해주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할 때 또는 협력자를 구하거나 긴급한 자금을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자가 있는지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창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얘기한 사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살펴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업 초기의 실패의 주요 원인을 설문조사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원그래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실패 원인으로 가장 높게 꼽은 부분이 바로 시장 조사 부족이었습니다. 아이템 선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을 어떤 걸 선정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 아이템 선정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템이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시장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이 시장 조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표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 부족입니다. 앞서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위급 상황에 사업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주변의 지지자라든지 조력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금 문제는 창업자라면 누구나 고민할 부분이겠죠. 많은 실패자들, 창업 초기에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금 부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초기에 창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확보한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 관리에 초반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전체 창업자들이 초기에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실행해 나갈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표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를 보면 다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초기에는 다 초기 창업자들이었고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대 기업이 된 곳도 있고요. 중견기업 이상의 사이즈가 된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4개 회사를 제가 꼽은 것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거나 독특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는 제가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 사업 아이템은 될 수 있으면 레드오션이 아니면 좋다. 경쟁자들이 없는 곳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서 무조건 실패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많은 시장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다 하고 있는 아이템, 알고 있는 아이템이다 하더라도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다면 성공할 수가 있는 사례들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당장 집 앞 대로변 사거리를 나가보시면 적어도 주변에 3-4개의 커피 가게들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차리는 가게들도 있고 프랜차이즈들도 너무 많죠. 이런 과당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아니 매년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메가커피라는 곳은 대표적인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또 하나의 회사가 되겠죠.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핵심은 메가라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일단은 커피의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이 하나의 포인트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성장시킨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하나는 쿠팡인데요. 쿠팡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창업자들이 꼭 이 사업 아이템과 관련돼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사실 이 오픈마켓은 대기업마저도 실패해서 나가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많은 대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공간에 뛰어든 쿠팡인데요. 물론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적자를 보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겨낸 것도 있지만, 이들이 내세웠던 가장 차별화 포인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켓 배송. 쿠팡이 처음에 시장에 진입했을 때 로켓 배송과 함께 로켓맨, 이른바 배송자들의 그 친절한 서비스, 이 포인트 하나로 시장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객 만족감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서는 묻지마 반품, 이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주문한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그 물건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오픈마켓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반드시 이 사업 아이템에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의 중고거래라는 차별화 포인트 하나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많은 투자를 받고 현재는 굉장히 성장해 있는 기업이죠. 굉장히 재밌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거대 금융그룹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토스라는 회사인데요. 물론 금융회사는 라이센스 사업이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가 사업에 진입하는 첫 번째 장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받아내서 안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경쟁을 다른 곳보다 덜 치열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고 장벽이 쳐 있는 사업 공간에서 이미 성공한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토스도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경쟁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 토스는 그런 과정에서도 거대 금융그룹들과 간편송금하고 매우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플랫폼으로 공급하는 이 차별화 포인트로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뭐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금융 서비스가 돼 있는 상태죠. 제 집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또 금융 플랫폼 중에 하나가 토스라는 점에서 이런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사업 아이템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결국 레드오션에서도 차별화 포인트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인식과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른바 주변의 불편을 관찰하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어떤 걸 사업화했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편의를 느끼고 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건가, 또는 이 물건을 사줄 건가, 이 기회를 포착하는 단계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회를 포착했다면 아이디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디어 발상 단계인데요.
저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업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또는 이미 창업한 사람들과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탬퍼라는 단계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스탬퍼는 각각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뒷장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디어 발상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시장 조사와 검증 단계를 가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시장에서 실제로 사업화했을 때 어느 정도로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앞서 창업 초기에 실패했던 많은 선배들이 얘기했던 내가 왜 실패했는가의 주요 원인 중이 시장 조사의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타겟 고객을 정의하고 내가 이 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미 그 시장에는 어떤 경쟁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금 전 장표에서 얘기했던 나는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독특한 가치를 제안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또는 이를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늘리게 되는 단계가 올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구상한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앞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스탬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기존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변형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1970년대 밥 에버리 개발한 7가지 질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아직까지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보여진 것처럼 한 7가지 요소를 우리는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보고 발상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과연 대체 가능한가? substitute, 첫 번째 S는 대체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재료, 부품, 프로세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나의 아이템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C는 combine입니다. 결합인데요. 다른 아이디어 또는 제품, 서비스 등과 결합할 수 있는지도 탐색해 본다는 것이죠. 이건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또 하나의 요소도 될 겁니다. 그 다음도 비슷한데요. adapt, 적용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조건에 맞게 응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3가지, 수정, 확대, 축소. 나의 아이템은 형태, 크기, 기능 등을 변경해 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품을 개발했을 때 더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은 제품들이 소형화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좋은 제품을 내놨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축소된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경쟁력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시장에서 이게 과연 수정,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변형시킬 만한 것인가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put the other use,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아이템이 좋은데 보니까 군더더기가 많다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더 동반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단계를 더 거치게 하는 과정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이디어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는 내가 떠올리는 이 아이디어를 반대로 생각하거나 다른 배열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까지 보자라는 이 7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한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장표까지 왔는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꼭 체크해 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 10가지 뽑았습니다. 자, 앞서 있었던 우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 이제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 10가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창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그리고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는 나의 꿈이 세상을 바꾸는 뭔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활용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시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성도 하면서 또 아이템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조금 얻은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내셨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